대표님,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나흘 연속 하락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 대표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번에 보니까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가 나오기도 했어요. S&P 500. 근데 우리가 이제 동조화되지 못하고 우리 시장이 좀 눌려서 마음은 좀 아프지만 미국 시장은 나름 호실적 속에 차익 실현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한 주간에 S&P 500이 사상 최고가에 도달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이요, 약간의 그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6%. 그게 더블 딥 우려가 조금 살짝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더블 딥이 보이려고는 하지만 이제 이 구간에서 백신 효과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 4분기부터는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게 업계의 이제 지론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유럽과 뭐 미국 증시 뭐 말씀드리겠고,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1.56%대로 후퇴했다가요 이번 주에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 이게 좀 차별화가 나오는 것이 우리 시장 같은 이제 신흥국 시장에는 오히려 좀 이게 약간 좀 더 영향을 받는. 미국 시장 같이 이제 워낙에 선진국에는 좀 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 같은 신흥국 시장이 좀 더 영향이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증시 이제 국내 증시 모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미국은 거의 마무리 다 됐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 와 있습니다. 아직은 더 남아 있지만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이요 좀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이 좀 이번 주에 있었는데 배터리, 반도체, 생명공학, 클린 에너지 분야 미국이 지배 못할 이유 없다. 아 진짜 이 얘기가 너무 좌절스러워요. 네. 이게 욕심쟁인지 미국이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글로벌 패권의 이제 어떤 그 나라의 패권 싸움에 있어서요. 사실은 IT 혁명, 4차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 첨단 과학기술, 정보기술 분야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요, 이 코로나가 오면서 생명과학,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백신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요, 굉장히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못한 것과 똑같은. 요즘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요, 진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바이든 미 대통령이요 배터리 반도체를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한 걸로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배터리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마저 뺏어 가겠다. 우리 뭐 백신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뺏어 가겠다. 좀 이거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치권이면 정치권, 경제 이 수장들하고요 잘 해가지고 이 좀 마무리 잘해서 이걸 클로징 잘해가지고 진짜 뺏기지 않도록 주도권 뺏기지 않도록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만난다고 또 회담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죠. 5월달 말쯤에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이거에 관해서 서로 이견이 이제 팽팽하거나 뭔가 같이 공동 협약을 한다든지 뭔가 입장이 나올 겁니다.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고객 예탁금이 59.48조 원이요. 확 줄었거든요, 갑자기. 근데 사실은 그저께인가요? 73조 원대인가로 확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올라간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신규 상장되는 이 청약에 SK그룹에 들어오는 이 종목 하나 때문에 거기에 자금이 확 쏠렸다가 빠지면서 아마 고객 예탁금이 59.48조 원으로 내려갔는데요. 신용융자는요 지금 최고점에 있습니다. 연내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융자 최고점이 지난번에 22점 얼마였는데 지금 23.54조 원이고요. 고객 예탁금 확 줄은 상태에서 신용융자는요 갑자기 더 많이 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거는 좀 악순환이에요. 신용융자 이렇게 늘어서는 사실 시장 그렇게 급박하게 올라갈 이유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좀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가지고 그동안 신용을 매매하셨던 분들도 좀 약간 신용을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좀 이거 청산하는 이런 것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시장에.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스피 3,147에 끝났고 코스닥은요 애써 올려놓은 천선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끝나긴 했거든요. 맞아요. 자, 이게 시장이 조정이 왔는데 결국에는 이 조정이 꼭 못 올 만한 조정이었냐, 꼭 공매도 때문에 왔느냐, 그건 꼭 아니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느 정도 마감하는데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레벨이 높지가 않아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원달러 환율이요. 아주 급박하게 금요일날 장에 조금 올라긴 했어도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니고 더 크게 추가적으로 아주 급상승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대표님, 이 시간 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이죠. 5월의 첫 주, 과연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또 짚어주시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는요, 휴장들이 다음 주 초반에 있습니다.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일 날 월요일 날이야 영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증시 휴장인데요. 일본하고 중국은 이틀간이나 휴장을 해서 아시아 주요국에서는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 열리면 왜 괜히 영향받는 것 같고 이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월 3일 월요일 날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식물 경제의 대표적인 선행 지표입니다. 숫자는 50을 기준으로 50이 넘었다. 이게 넘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좀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시고 50이 미만이다 그러면 좀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7 외교장관 회의가 있는데요. 개최지는 런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G7 회의에서는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요, 작년에 이후 이제 1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열리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열리는 거고 또 그 사이에 미국의 대통령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각자 공유할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거요, 공매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요. 제가 막 뭐라고 했냐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반가울 지경이다. 심지어 너무 오랜만이다. 네, 공매도 부분적 재개 예정인데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사실 공매도에서는 좀 약간 열애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부터는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요, 2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주 서비스. 그러니까 개인들은 공매도 한다 그러지 않고요, 대주 매매를 한다 그러거든요. 대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주 서비스 제공 증권사는 원래 기존 6개, 대표적인 증권사 6개였는데요. 이제 28개사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다 공매도, 이제 대주 서비스, 개인들한테 대주죠. 대주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는 주가 상승 시 오히려 손실이 나겠죠.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이 날 텐데 주가가 상승으로 만약에 반대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원금 이상의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공매도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30분, 모의 거래 1시간을 꼭 이수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되냐면 금융투자협회가 만들어놓은 그 교육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거기서 각자 이제 교육도 이수하고 모의 투자도 1시간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가 재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5월 3일 날 프랑스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가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메시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게요. 우리도 좀 대한민국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 예정 이런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나라별로 이렇게 한 나라씩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가 곧 있으면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관련주로는 당연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해놨는데 사실 이게 만약에 봉쇄 조치가 완화 예정이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제가 여기다 지금 뭐 오늘 왜 안 썼는지 모르겠네요.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산업이라든지 항공 또 카지노, 호텔 이런 쪽 이게 한번 괜찮지 않을까. 컨택트죠. 일명 컨택트 관련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월요일 날, 코릉인더, 서울 바이오시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등 실적 발표를 합니다. 월요일 날 휴마시스가 자가검사용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판매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휴마시스 사실 그동안에 그래서 많이 급등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 선반영 좀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엑세스바이오나 팜젠사이언스도 같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됐을 거다. 뉴스에 팔아라가 되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여기서 매수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매도의 기회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에 공보처경이 있습니다. HPO라는 회사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하는 회사 제조 판매까지 하는데요. 뭐 건기식 건강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요법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련 업종을 좀 찾아보자면 우리 시작의 종근당 바이오, HL 사이언스, 경남제약 등 뭐 유산균이면 유산균, 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뭐 이런 쪽의 강자인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4일 날 화요일 날 미국의 3월 무역 수지 발표가 있고요. 역시 우리 시장은요,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SK 네트워크스, SK 렌터카, 서울반도체, 금호석유, 삼성중공업 등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요일 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날이 어린이날이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 모두가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은요, 월화 해가지고 수요일까지 계속 내리 3일을 쉬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은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5월 5일 날 그런데 미국에서는 4월 ADP 취업자 변동제 발표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나올 고용 지표에 반영되는 선행 지표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 4월 ISM 비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 강국이라기보다는요 서비스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비제조업 나라예요. 그래서 보시면 50일 기준으로 마찬가지예요. 이게 확장인지 아니면 위축인지 보면 5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사회기반 산업, 소매업, 주택건설업, 금융업, 의료 서비스 등 미국 경제의 90%를 담당하는 게 바로 비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국내 우리나라도 이제 봉쇄 완화 조치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면 국내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한 사람들 이제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격리가 이제 면제가 됐는데요. 저도 좀 빨리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언제 맞을 수 있을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컨택트, 항공이라든지 저가항공, LCC, 여행 면세점 카지노. 그러니까 벌써 금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그런 기조가 좀 나왔어요.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여행 관련주, 뭐 참 좋은 여행, 뭐 노랑풍선, 뭐 이런 회사들 보면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목요일 날에 실적 발표가 여전히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BGF 리테일, BGF, CJ E&M, CS 윈드 등이 발표를 합니다. 목요일날 공모청약이 또 하나 있네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인데요. 포인트 메이크업,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의 강자라고 합니다. 이쪽에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우리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보면 제가 클리오라는 회사를 또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근데 너무 주가가 잘 가요, 지금도. 근데 클리오만 지금 딱 보이더라고요. 다른 회사보다는 클리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취업 변동자 수, 이 지표가 중요하다는 건 바로 고용 동향 보고서 때문입니다.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가 금요일 날 미국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실업률까지도 책정하는 거기 하고 비농업 부분 고용까지도 보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FRB의 이자,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이제 이자율, 뭐 국제 수익률이라든지 여기에 다 영향을 갑니다. 영향이 가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죠. 금요일 날에요. 하이트 진로가요. 맥주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가가 높아지는 거니까요. 매출은 뭐 어쨌든 좀 성장하는 건 맞겠죠. 하이트 진로, 롯데칠성, 보혜양조 등 이쪽 관련 업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보혜양조는 맥주가 안 나오는가요?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자, 5월 7일 날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CJ 대한통운, 롯데케미칼, 웹젠, 현대 이지웰, 현대 홈쇼핑 등이 이렇게 실적 발표하면요. 거의 실적 발표도 이제 우리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